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7월 29일 오전 9시 19분입니다. 예, 제가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벌써 한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탁구 영상으로 시작하다가 어느덧 정치 얘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은 뭐 정치 얘기라기보다는 저는 뭐랄까 좀 이제 제목이 세상 사는 이야기죠. 세상 살다 보니 그러니까 인생 이야기인데, 결국은 인생에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인생이라는 게 같이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이 모여서.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나이 들다 보니까.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정치라는 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면 뭐 사실 저 같은 사람은 그냥 탁구 이야기나 하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은 좀 그런 상황은 아니구나, 특수한 상황이구나,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뭐 말씀드릴 게 많은데, 저는 뭐 그거를 뭐 따로 이렇게 정리하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제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드리게 됩니다. 저는 특이하게 제 영상을 보면서, 제가 올린 영상을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제가 봅니다, 제 영상을. 좀 웃기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올린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아요, 실제로. 요즘에 정치가 지금은 워낙에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참 정말 기분이 막 다운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정치 상황 돌아가는 걸 보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죠. 뭐 그런 상황들, 저런 상황들 또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정말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참 저는 참 웃기게도, 제 지금 캐릭터 이름이 웃군인데, 참 웃기게도 저는 제가 만든 영상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참 저는 그게 커요. 제가 만든 영상이지만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볼 때, 내가 이런 말을 했었나? 굉장히 저는 보고 나면 좀 많이 기분이 우울했던 게, 정치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서 우울했던 기분에서 많이 위로를 받고 그런 게 있어요. 참 웃기는 얘기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니까 좀 부담이 없기도 하고, 저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욕심도 있죠. 좀 더 이제 또 많이 좀 이제 보시는 분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욕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거의 처음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부탁은 제가 안 드리거든요, 이 영상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좀 귀찮더라도 눌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생깁니다. 저는 이제 구독은 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구독은 제가 이제 2년 넘게 올리면서 지금 구독자가 한 2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구독자는 그렇게 뭐 구독을 눌러놓고도, 저도 다른 영상 보다가 구독 눌러놓고도 뭐 안 보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데 구독을 철회하지는 않잖아요, 잘. 그러니까 구독자 수는 거의 허수라고 저는 보니까, 지금 뭐 200명 가까운 구독자가 있는데, 그 중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한 10분? 뭐 그런 거니까, 이렇게 구독자는 별로 구독을 눌러달라는 부탁은 별로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나든가 말든가, 뭐 늘어나겠죠, 뭐. 저는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이제 좋아요는, 그 어떤 제 영상을 보고, 저처럼 제가 만든 영상을 제가 보고 느끼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을까, 이제 그런 궁금증도 있고, 뭐, 또 이제 좋아요가 있으면은, 그래도 내 영상을 보고 좀 흥미를 느끼셨구나, 이런 이제 그걸 제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한번 드리네요.
저는 뭐 그런 부탁을 안 드리면서 여태까지 한 번도 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제가 오늘 처음으로 그런 부탁은 좀 드려야겠다. 귀찮더라도 뭐 댓글까지야 뭐 제가 바라지도 않고, 저는 뭐 댓글에 대해서 별로 답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그렇지만 댓글을 달아주시면 고맙죠.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제 영상을 좀 흥미롭게 보셨구나라는 그 느낌이 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부탁을 좀 드리네요, 제가. 예. 아무튼 그렇고요. 그건 이제 그렇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화장실에서 그 영상을 보다가 김민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예. 그 친구가 저랑 비슷한 또래, 그러니까 제 또래보다는 조금 어리죠. 뭐 띠동갑 정도 될래나요? 40대 후반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상당히 어린 나이죠. 좋은 나이죠, 사실.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고, 그렇게 젊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리지도 않고. 어리다는 건 약간 어리석다는 그 말 자체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저도 어렸을 때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내가 그렇게 좀 어리석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인간이 어린데 뭘 다 살아본 것처럼 안다는 것도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오죽하면 인생 2회차다 뭐 이런 얘기가 생겨났으니까요. 실제로는 정말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데 아직도 어린데 참 인생의 그 깨달음의 깊이가 물론 이제 어떤 한 분야죠. 전체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정말 인생을 마치 두 번 살아본 것처럼 그런 폭넓은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저도 알게 됐죠. 이제 인생을 살다가. 요즘에 또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걸 쉽게 알게 됩니다. 참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서 100년 전에는 저기 어떤 정말 희한한 사람이 어느 동네에 살고 있어도,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동네 저기 시골 산골에 어느 강아지가 사람처럼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럼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강아지가 있다라고 치면 사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랑 비슷하게 말을 한다고 칩시다. 그냥 그래도 뭐 그런 강아지가 있다는 건 거의 기적적인 일이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게 어떻게 전파가 됐느냐? 소문으로만 전파가 되죠.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그런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소문으로만 있는 거지. 근데 지금은 영상으로 볼 수가 있다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죠. 실제로 말하는 강아지가 있다면 지금은 알게 돼요. 그냥 영상으로 보니까. 물론 뭐 페이크 영상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지금 다 사람들이 구분할 수 있는 정도의 페이크 영상이니까 영상을 보면 알게 되죠. 저게 진짜 있네. 그래서 이제 저는 유튜브 때문에 알게 된 게 많죠. 세상에는 정말 별 사람들이 다 존재하는구나.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옛날에는 소문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정말 있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확실하네. 거의 있네. 실제로 영상으로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이라는 지금 유튜브가 생겨서 그런 세상이 됐다는 게 이제 그런 측면도 생기지만, 또 그걸 이용해서 정말 그럴듯한 거짓말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영상을 찍어서 보여주면 사람들은 거의 믿게 되니까 진짜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영상을 아주 그럴듯하게 만들면 거짓말도 믿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저 중국의 왕후닝부터 출발을 했는지, 저 미국의 민주당, CNN 이쪽 다 연관돼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MBC, JTBC 다 연관돼 있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인류가 발전하는 단계에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을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인류 전체가
성장통을 겪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본적인 접근을 했을 때, 아니면 좀 거시적인 접근을 했을 때, 크게 봤을 때, 인류 전체를 봤을 때, 인류가 발전해온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지금 현재는 어느 과정, 어느 단계에 와 있느냐. 지금 벌어지는 그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전 세계적인 부정선거, 언론 장악, 언론에서의 그 가짜뉴스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게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전 그 무렵부터인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사전 작업이 있었을 거고요. 그 전에도 어느 정도는 있었지만 그게 거의 지금처럼 막 완전히 그 극대화된 거는 한 10년 전부터이지 않느냐. 지금은 오히려 약간 이제 사그라드는, 이제 그것도 지나가는 거죠. 한때 그냥 그 언론에서 그냥 그 정말 큰 그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방송국들, MBC.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도 MBC가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 방송사들이 아주 거짓 뉴스를 만들어내기 시작하고 그랬던 게 이제 한 10년 전이 피크였던 것 같고요. 그 뒤로는 약간씩 사그라들고 있는 지금 느낌입니다. 제가 느낄 적에는. 결국은 인류 전체를 봤을 때는 지나가는 일이다.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겪어야 되는 일이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건데, 오늘 아침에 이제 봤던 내용은 김민수 전 대변인, 그 친구가 그 그라운드 C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수 우파일 테니까, 애국 우파. 그라운드 C 그 영상에 출연을 해서 이제 대담하는 그런 이제 영상을 제가 봤어요, 오늘 아침에. 김민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잘 몰랐었고요. 그런데 어찌됐건 그 1.23 계엄 이후에는 그 김민수 대변인의 얼굴을 제가 자주 봤죠. 짤에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 친구 영상이. 근데 저도 이제 하도 많이 올라오니까 중간중간 봤는데, 그냥 저는 이제 그렇게 보죠. 사람을 지금 이 나이에는 이 사람이 진실한가? 정의파인가? 저는 이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척도를 가지고 봅니다. 제가 이제 판단하려고 하죠. 저 사람이 과연 진실한 사람이냐, 정의파이냐. 저는 이제 40대 때까지만 해도 그런 거를 구분할 능력이 없었어요. 사람을 보고서. 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건 선입견이다. 사람을 뭐 이렇게 보고서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안 좋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했었고, 또 그럴 능력도 없었고. 근데 이제 지금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특히 이 상황이 되고 보니까 1.23 계엄 이후에, 야, 정치인들이 진짜 너무 가면을 쓴 사람이 많고, 정말 속으로는 지 생각밖에 안 하면서, 국가는 이제 애국하는 마음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애국자인 양 거짓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보게 되는 게, 이 친구가 정직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진실한 사람이냐, 혹은 정의로운 사람이냐,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죠. 능력보다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은 그 이후의 문제고, 일단은 그 사람 마음이 순수하고 정의로우냐, 진실하냐, 이런 걸 주로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능력이 좀, 저처럼 능력이 좀 딸리더라도 그런 정의파들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겁니다. 이쪽 애국 보수 쪽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능력은 그 이후의 문제죠. 그런 사람이 능력까지 출중하다고. 근데 제가 보는 사람 중에 가장 정의로우면서 능력까지 좋은 사람은 트럼프예요. 거의 지구상에서 지금 최고 능력자죠, 트럼프가. 근데 그 사람은 정의로워요. 그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우리 애국 보수 쪽, 정의파, 이쪽 진영으로서는 행운이죠. 그런 능력자가 나타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제가 보기엔 전한길 씨도 그렇습니다. 그분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김민수라는 인물을 또 보게 되는데, 고전에는 제가 장동혁이라는 인물, 그 인물도 제 관점에서는 이 친구도 정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그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능력이야 이제 뭐 국회의원 정도 할 정도면 뭐 판사 출신이고 하니까 뭐 당연히 있겠죠. 그렇다고 뭐 트럼프까지 있기를 바라진 않아요.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제가. 하지만 뭐 능력이 저처럼 능력이 별로 없더라도 일단 정의파이면 도움이 되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뭐 다 타고난 능력만큼 도움. 그러면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모이면 또 그게 큰 힘이 되는 거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정의파이냐 이제 이런 걸 주로 보는데, 김민수 이 친구가 참 대단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괜찮은 친구 같아요. 정의로운 친구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아주 흥미롭게 봤던 부분은 뭐냐면,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까지도 계속 꿈이 대통령이었대요. 예. 그거 참 저한테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지금 이 나이에 저한테는. 이 머리 좋은 누꾼한테는. 왜냐면은 제가 살아보다 보니까 사람은 정말 여러 가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을 꿈을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갖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아주 어렸을 때의 꿈은 과학자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꿈이 뭐였냐면은 만화 같은 걸 보다 보니까 마징가 제트 뭐 이런 거, 내가 과학자가 돼서 저런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근데 그게 어린 시절 꿈이잖아요. 자라면서 점점 변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김민수 같은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대통령이었는데 나이 먹어서까지 대통령이 꿈이었다. 그 되게 희한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늘이 내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들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김민수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민수가 나중에 훗날에 저는 일단은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을 한번 복귀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게 이제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해 보이죠. 이미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있고, 물론 부정선거지만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적에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는 걸 제가 잘 알지만, 그러나 세상 일은 모른다.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바람이 있다면 이제 그렇죠.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선은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남은 임기가 3년이 있는데 그거를 계엄이 일어난 이후부터 계속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직무가 정지가 됐으니까,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그랬으면은 그 정지된 부분은 3년 정도가 될 텐데,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불법적인 탄핵이었다라고 저는 보니까, 일단은 그건 근본적 자체가, 일단은 국회의원 숫자가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국회의원들도 부정선거로 이영돈 PD는 그게 숫자까지 명시를 했어요. 60몇 명이라고. 60몇 명인지 50몇 명인지. 예. 그 정도면은 굉장히 어떤 조사가 자세히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예. 숫자까지 명시할 정도로. 저는 대략 알고 있죠. 대략 그 정도. 그 이하는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이상일 거라고 보는데, 부정선거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국회의원들이 당선되는 데는 저 조작된 언론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에 애시당초 근본적으로 전부 원래는 당선되지 말았어야 될 국회의원들이 당선이 된 거고, 그게 민주당 의원들이었으니까 그것 자체가 불법적인데, 그거를 또 차치하더라도, 그것도 인정하더라도 그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을 보면 그것 자체가 또 불법적이었고, 그 다음에 8대0 인용이 됐을 때 그 재판관들의 그 재판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었고,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건 총체적으로 불법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정상적이었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선출된 대통령, 헌법에 보장된 임기가 채워졌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됐으니까 3년 그러면 못 채운 임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현실도 잘 알고 있죠. 저는 똑똑하니까. 예. 그렇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겁니다.
또 어떤 기적적인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김민수 흥미로운 인물이에요. 그런 꿈을 갖게 되는 것 자체는 그게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본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늘이 그런 의지를 심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오래 살아보니까. 아니 무슨 누가 태어났는데 나는 그런 꿈이 대통령이야. 그 꿈을 갖게 한 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독교 신자들은 하느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거고 저는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아주 흥미롭게 그 김민수 대변인 그 그라운드 C에 출연했던 그 방송을 끝까지 봤습니다. 제가 끝까지 보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예,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그 관심 있게 보는 인물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전한길 씨는 제가 보기에는 정치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느낌이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제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는 전한길 씨가 그냥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뭐 대통령이 되거나 이런 건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되면은 전한길 씨가 가진 타고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분은 거기에 걸맞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나중에 그러니까 먼 훗날에 지금 MBC나 JTBC를 대체할 만한 정말 건전한 방송국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다. 그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고요. 또 희망이기도 하지만 전한길 씨는 왠지 정치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정치인이 되는 건 좀 다른 얘기잖아요. 전한길 씨는 정치인이 되면 오히려 그 능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도 그걸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쪽에서 그 머리가 좋은 분이죠. 그분도. 전한길 씨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 유심히 보고 있고요. 정의로운 인물이다라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정의로워요. 전한길 씨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전한길 씨는 거의 확실해요. 그 정의롭다는 느낌이 저한테는 확실하게 와요. 오랫동안 봐왔고 또 유튜브로 그분의 행보를 쭉 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관심을 갖는 새로운 인물, 김문수 후보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대통령이 지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대통령이 안 됐잖아요. 원래는 대통령이 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인정을 하고 넘어가 버렸어요. 어찌됐건 그건 하늘이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건데 그분의 역할은 그건 아니었구나. 그렇지만 그분은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또 그 사람의 역할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요. 사실은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보기엔 그 인생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우리 국민들한테 미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엄청난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옴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한 단계 뛰어 오르게 만든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특한 시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장동혁 그 인물은 제가 봤을 때 정의로운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은 있지만 지금까지 봐온 거로는 장동혁도 상당히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게 되는 인물이고요. 그 사람은 정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김문수 후보는 저는 굉장히 존경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분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그쪽이랑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지금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튼 그분은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욕을 먹고 있고요. 욕을 먹는 것도 자기 어떻게 보면 하늘이 준 일일지도 몰라요, 그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린 김민수 후보가 또 떠오르네요. 김민수. 그 친구가 젊은데, 장동혁도 젊은 편이죠. 근데 김민수는 더 젊더라고요. 그 친구가 아주 그 정의롭구나. 그 다음에 똑똑하고, 흥미롭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인물들이 자꾸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은 또 전 인류가 처한 상황은
성장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은 한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그러니까 우리 한의학이라는 게, 우리 한의학의 양의학, 한의학에서 한의학은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먼저 병증을 고치기 전에 체질 개선을 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원리가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의학과 양의학이 다르다. 그렇게 비유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전 인류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인류도 그렇고 체질 개선 중이다. 이제 서서히 인물들이 나타날 것이다. 지금까지 이제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이따가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